우리 몸의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관절이 점점 닳고 특히 40대 이후에 갑자기 푹 꺼지는 듯한 통증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통증을 방치하면 결국 통증이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살이 찌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무릎이나 팔, 어깨가 아프다고 그 부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큰 돈이 한 번에 나가고 몸도 마음도 아픈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내 몸을 관리하면서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잘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두팔로 정형외과 하원장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와이프랑 같이 집에서 잘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양관식이라는 캐릭터가 통증을 앓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릎 때문에 죽는다는 게 사실 상상이 좀 잘 안 되는데 정형외과 전문 입장에서 보시기엔 좀 어떠셨나요? 솔직히 피디님처럼 어떻게 무릎이 아프다고 죽음까지 갈 수 있나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드라마에 나온 양관식 캐릭터는 다발성 골수종으로 죽게 됐는데 골수 안에 있는 형질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서 증식하는 혈액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림프종과 백혈병과 함께 대표적인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보통 뼈의 통증이나 골절로 병원을 찾았다가 다발성 골수증 진단을 받는 비율이 70% 정도 될 정도로 뼈에 병변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2000년도 초반에는 생존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의학기술이 좀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10년 이상 장기 생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 무릎이 아파서 당장 사망이라기보다는 무릎 통증을 계속 방치하고 악화가 되면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결국 전신 건강이 무너져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식이도 젊었을 때는 그냥 버텼던 거예요. 일하다 보면은 아이고 무릎 좀 아프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면 보통 파스 붙이거나 좀 쉬어주면 낫겠지 하고 병원 안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무릎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관절이 점점 닳고 특히 40대 이후에 갑자기 푹 꺼지는 듯한 통증도 함께 찾아옵니다. 특히 관식이처럼 농사일이던 육체노동이던 또는 무릎을 혹사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면 관절이 더 빨리 망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통증을 방치하면 결국 통증이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살이 찌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무릎이나 팔, 어깨가 아프다고 그 부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럼 관식이처럼 무릎 통증 때문에 생명에 좀 지장이 되는 경우가 종종 좀 발생하나요? 사실 관식이도 처음에는 좀 아프다가 괜찮아지겠지 하고서는 계속 참았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또는 1년, 2년, 10년 이상 이어지면서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고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 특성상 나이 들면 종아리, 무릎 아픈 건 원래 다 그런 거지, 내가 운동 부족이겠지 이런 식으로 넘기시고 병원은 안 오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무릎 연골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정도까지 되면 이미 걷기가 힘들어지고 관절염이 진행이 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죠. 그래서 보통 아프고 나서야 병원에 옵니다. 당연히 아프고 나서 병원에 오시면 다른 합병증 위험도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절 통증을 방치했다가 악화된 사례도 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사례는 너무나도 많아서 어떤 분을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 어떻게 병원에 오시게 되냐면 40대, 50대 분들이 예전에는 조금 아팠는데 지금은 많이 아파요 라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작에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고 또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또 체중관리만 해도 건강해질 수 있었는데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뒤라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결론은 무릎 통증에 조짐이 보이면 참지 말고 병원에 와서 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무릎 통증뿐만 아니라 모든 통증에서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통증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그에 맞는 치료인 체중 조절, 스트레칭, 무리한 하중 줄이기, 필요하다면 교정용 신발이나 보조기를 사용해서라도 일찍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병원비가 아까워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되면서 오시면 치료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거든요. 나가는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았는데 나중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아프고 큰 돈이 한 번에 나가고 몸도 마음도 아픈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내 몸을 관리하면서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잘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고 싶어도 꺼려지는 이유가 어디 아파서 왔다 하면 MRI 찍거나 검사부터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좀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불필요한 검사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저는 그게 과잉 진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의 증상에 맞게 최소한의 검사를 하고 무조건 수술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비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비수술로 치료를 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마지막 카드로 수술을 고려하는 거지 처음부터 수술을 하시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도 가끔씩은 제가 돌려보내기도 하는데 아직 수술하실 필요는 없다. 일단은 약물 치료만 하고 더 안 좋아지면 그때 수술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안 하고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아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가끔은 필요한 검사만 하는 것을 왜 대충 봐주냐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진단을 제대로 해드렸는데도 정작 수술은 다른 곳에서 했다거나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저희에게 오시는 분도 있다 보니 저도 그냥 돈 되는 검사를 다 하고 수술로 돌려버릴 걸 했나 이런 생각도 가끔씩은 한 번은 들기는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게 성향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정직하게 환자분 중심으로 치료하면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통증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릴 때는 버틸만 하다고 생각했던 무릎 통증이 나이가 들면서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조금이라도 몸에 통증이 있거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 무릎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저희 병원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빨리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두 팔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두팔로 정형외과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